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4월 1일까지 모든 검토가 완료돼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투자자들은 일괄 10% 관세 부과와 비교하면 온건한 수준이며 협상 여하에 따라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며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의 핵심 타깃은 유럽연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6천억 달러 수준의 유럽산 제품을 수입 중이며 이 중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 등 약품 및 의료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의 영향이 가장 크고 이외에도 유럽산 자동차, 유럽산 와인, 유럽산 럭셔리 제품, 이케아 등의 유럽산 가구 등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물품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JP모건 등 투자은행들은 상호관세 정책으로 미국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최대 제재 압박이 이란을 제외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셰일 업체들의 증산을 위한 수출 관련 외부 수요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당시 역대급으로 빨랐던 원유 증산에도 외부 수요처 확보를 통해 유가 하락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으면서도 원유 생산량이 많고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크게 얽혀있지 않은 이란을 원유 관련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방크는 조만간 금값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로 투자자들이 관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미리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금을 들여오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을 대거 미국으로 운송, 비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런던에서 미국으로 금을 실어 나르는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만간 재고가 충족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금값을 떠받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세부 항목을 살펴봤을 때 연준이 중시하는 PC 물가 지표는 낮게 나올 것이라는 이 희망도 얹혀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미국의 소매 상황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가 휘청휘청 하는데요. 정작 경제 지표보다는 트럼프 말에 입에 모든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오늘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잘 해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 나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주실 거고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내용들 참 또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직접 허생 마스터님께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8시 54분경에는 22,042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10시 30분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고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켜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 4분경에는 22,117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0.02% 정도 하락한 22,1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과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마스터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뭐가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관세 정책 아니면 트럼프가 누구를 지명하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뭘 생각하는지에 시장의 관심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할 때 트럼프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한번 밑으로 꼬꾸라지거나 위로 튀면 안 돌아왔습니다, 잘. 근데 트럼프는 밑으로 한번 훅 꺼지기도 하고 위로 한번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게 이제 매매할 때 사람 이제 뒷골 잡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올라갔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겪어본 사람만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업들이 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뭐 만찬에 참석하고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라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정책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익히 아셔서 아시겠지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4월로 일단 최대한 빨라도 최소한 4월부터나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호 관세지 않습니까? 주로 선진국은 미국하고 관세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 쪽 계열들은 특히 인도만 해도 엄청나죠. 네, 뭐 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세들이 뭐 미국에서는 뭐 2%, 1% 이렇게 가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20%, 30%, 심지어 100%짜리 관세도 있으니까 그걸 맞추겠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랑 거래하거나 누구랑 뭐 얘기할 때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아이고 니네는 뭐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줬지만 이게 부채가 계속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예외를 두니 여전히 말이 많죠. 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점점 좀 처음에는 좀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점점 상식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식 가지신 분들은 더군다나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나라 그 조선업 쪽에 좀 바람을 불어넣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루미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 뭐 그 철강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 만들려면 그런 철강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알루미늄이나 그런 쪽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의 보잉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잉사가 타격을 입습니다. 뭐 유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조절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첫 방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긴장을 하고 눈치를 보고 알아서 막 가서 일본은 이제 거기 가서 막 비위 맞춰주고 있었죠. 예, 알아서 막 비위 맞춰주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뭐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네, 일단 경제 지표 어제 그제 오늘 나온 거는 제가 취합을 못했고 네, 어제 그제 나온 거 일단 취합한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뭐 앞서 다른 말씀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정리가 잘 된 표가 있어서 제가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걸 제가 뭐 우린 트레이더니까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지 이걸 계속 일일이 만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이거죠. CPI가 CPI는 글로벌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CPI가 있고 일본도 CPI가 있습니다. 하지만 PC는 미국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PC를 연준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월말에 나오죠. 예, 그러면 CPI가 PC로 전가가 되긴 되는데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CPI가 높다고 무조건 PC가 높은 건 아닙니다. 연준이 보는 관심 지표가 PC이니까. 근데 그 쭉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올라가죠. 중요한 건 CPI는 올라가고 코어 CPI, 근원 CPI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 주거비 상승률이었거든요. 주거비는 올라갑니다. 우리 월세 계속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어떡할 거냐. 예, 이거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빠졌을 때는 트럼프 책임이 아니죠. 예, 바이든 책임입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책임이고. 그럼 그 다음은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로자들한테 좋지만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1,000원 쓸 거 1,200원, 1,300원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미시간대 뭐 기대 인플레이션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뚝 떨어지다가 말고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PC나 CPI랑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쪽에서 상관관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수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네, 뉴욕에서도 발표하지만 일단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탄탄하죠. 네,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거야 3%대로 낮아질 거야 그러는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됐죠?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지금 야 이거 하겠어 그러면서 4%대에 맞춰져 있죠 지금 4%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지금 4.5%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더 내고 있고 더 추가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빅세븐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그죠? 10년간 자사주 매입 우리나라는 잘 안 하죠. 뭐 제가 여기 주식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940조 거의 1,000조 원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어도 유통 물량이 줄니까 당연히 애플 주가가 올라가겠죠. 940조라 그러면 S&P 500 기업의 한 485에서 490개 기업 그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애플이 사재낀 자사주로 S&P를 전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주들한테 그걸 환원 정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고 현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빅세븐은 현금이 많다. 그걸 굴릴 때를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도 버틴다는 얘기니까 굳이 뭐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뭐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들은 파산이 역대급이죠. 지금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으로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도 뭔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빅세븐이고 매일같이 빅세븐 뉴스만 나오고 실적이 늘었네, 매출이 늘었네, 또 어떻게 하는 AI가 어쩌네 막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금리 내릴게요라고 했다간 욕먹죠. 욕먹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되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냐면 오늘 소비자 물가 아니,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죠. 소매 판매 지금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예, 한마디로 돈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안 팔리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쓴다. 예, 중국이 지금 그런 셈이죠. 그래서 금을 사재 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저축률이 올라가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 항목을 봐야 되지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리테일들이 어렵다는 말은 예, 지금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 내용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지금 관세. 예, 왜냐하면 빅테크, 그러니까 빅세븐의 그 해외 매출 의존도가 60%가 넘거든요. 한마디로 자국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관세는 상호 관세니까 예, 유럽에서 관세를 자기네들이 한 방 먹으면 예, 대갚아 주겠죠. 그 대갚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예, 모든 증시는 이런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가 눈 깨자마자 어디죠? 자기 소셜 계정에다가 글을 올린다고 해요. 예, 뭐 이런 경제 정책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그 PPI죠? PPI가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간차를 두고 2, 3개월 뒤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도매 가격, 제조 원가가 올랐으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전가가 되면 나쁜 거 아니냐 올라가니까 그건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펜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0.2였는데 0.5로 수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네, 여기서 보시면 전년 대비 전년에는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 3.5 그리고 지난달 대비 0.5였는데 지금 이거보다 낫다라는 거에 그냥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우측에 마우스 대시면 뭐뭐에서 개정됨이라 나옵니다. 나올 때 같이 수정돼서 나오거든요. 이거 원래 이거 아니었습니다. 0.2였다가 0.4로 돼가지고 시장이 패닉 한 번 올려다가 지난달에 0.5였어?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네. 그러면 이게 0.5로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예측치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측치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 수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죠? 수요일 날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 나올 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밑으로 거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튀어 올라온 게 뭐죠? 관세를 4월 달 이후로 적용할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다 회복하고 상승 마감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관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보실 때 그렇구나. 증시 움직이는 거 보시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걸 또 유심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나저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실 거지 관세를 4월 1일부터 부과하면 어떡하나요? 주식 들고 계시면 고민해도 되죠.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데이 트레이딩 오늘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거지 4월 1일에 관세를 때리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고 난 이거 아는데 찾는데 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 공부방으로 오시거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거 찾는 방법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매일같이 그런 거 찾아서 보실 필요 없이 앉아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이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는구나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인 거고요. 우리가 해외 선물한다고 나가서 얘기하면 해외 주식하냐고 말을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해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한 15년, 17년 전에.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해외 선물 그러면 이제 도박이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코인도 있는데 어떻게 해외 선물이 도박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계좌가 박살나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서는 그나마 과학적으로 함께 진입 청산해가지고 이번 달 무패로 지금 연승 중입니다. 여러분도 무패 행진 동참하시려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 정책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슈와 속보들 저희 해선시대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잘 팔로잉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7개의 지표가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왜 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 나스닥 차트고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하단에 앞구름이 일봉에서 앞구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 추세란 얘기고 조만간 지금 이게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여기죠? 전환선이 9개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내일이면 아니 월요일이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양온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MACD는 영선을 넘었고요. 네, 그래서 양온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정배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정배열. 지금도 정배열이죠. 정배를 시작되는 거라서 네, 상승의 힘이 더 강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은 이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전부를 5일선이죠. 이게 빨간선이 5일선입니다. 저는 빨주노 쪽 파는 부를 쓰니까 빨간선이 5일선인데 가격이 931. 네, 이게 좀 주가가 내려가면 900선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900 중반 정도까지, 930, 50 정도까지만 버텨주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5일 이평선을 끌어올려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5일선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를 보는데 만약에 터치하고 올라가든 올라갔다가 터치라든 일단 터치를 할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움직임은 이 정도가 됩니다. 저점이 0.32, 마이너스 0.32, 고점이 2.23. 그럼 합하면 한 5.5% 정도 움직인 겁니다. 나스닥이 보통 1%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위로 나머지를 갈지, 밑으로 나머지를 갈지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네, 중간 아니군요. 네, 지금 윗선에 있으니까 위로 5%를 맞출지 아니면 밑으로 다 뚫고 내려가서 5%를 맞추고 올라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매수가 좀 유리해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릴게요. 만약에 미장 시작 전에 이 자리가 온다면 이 자리죠? 130 보수적으로 130인가요? 이 자리가 128 정도, 130 정도 하죠. 118 이 정도 하고 만약에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이 자리죠. 네, 117, 115 이 자리에서 공격적인 자리 117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128, 130 정도 보시고 매도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가 음은이고 네,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보냐, 공격적으로 보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자면 매수 사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개장 전에 만약 자리를 준다면 매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21,128에서 21,130포인트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21,117포인트 선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개장 후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우 종전은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그래도 70에서 71달러 선에서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11시 23분경에는 72.02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41% 정도 상승한 71.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네.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 오일에 어지간하면 대한 관망을 잘 안 드리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게끔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오일이 다음 주 화요일쯤 아마 월물이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쇼크를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불확실해요. 뭐가 불확실하냐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화해된다. 그 뭐죠? 그 휴전이든 정전이든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배제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죠, 지금 상황이.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군을 주둔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게 무슨 파장이 있느냐?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풀립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인도한테 거의 반덤핑으로 뺏겼거든요. 팔 데가 없으니까. 인도는 뭐 둘 다 인구 강국이죠. 1, 2위니까. 미국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다고 말을 들을 두 국가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거의 뭐 시가의 반 정도로 팔았는데 둘 다 좋았죠. 좋은 시절이었죠, 이때까지. 근데 러시아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 원유가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원유를 또 미국에서도 산유국이긴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 사죠.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한테는 히토류 아시죠? 지금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또 그 협상을 걸고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쳤다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막 이 왼쪽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빠질 거라고 누가 봤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 이게 어마무시하게 빠진 겁니다. 지금 빠진 게 거의 3%죠. 3%가 빠져버렸어요, 하루에. 그냥 내리 꽂았거든요. 그 질질질 막 내리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물 바뀌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오히려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월물이 바뀌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하겠다. 난 진짜 5일 아니면 해외 선물 할 게 없다. 그러시면 900틱이든 960틱이든 펴놓고, 네,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상 이 자리죠. 네, 기준선 122평선 또는 바닥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나 공격적으로 해 그러면 62평선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계속 움직이니까 나는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다음 주에 월물이 바뀔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주셨는데요. 900이나 960틱 기준으로 120일 이평선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보다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60일 이평선에서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 등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이 주목받으면서 연일 고공 행진 중입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 찍지는 않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시 9분경에는 2,932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약 보합권인 지금 이제 바로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0.01% 정도 상승한 2,9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이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매도인데요. ADX와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마스터님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잠시 3,000달러를 앞두고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네,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이쁘장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00달러 6개월 전부터 제가 외쳤는데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왔고 다들 뭐 고점이 어쩌니 그런데 3,000달러 굽히지 않았고 왔습니다. 근데 3,000 딱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팔겠어요? 2,900 몇에 팔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큰 추세는 매수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앞자리가 의문이니까 올라오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이 자리가 2953이죠. 2953이랑 2953 그리고 위로 2959
이쯤에서 매도 한번 쳐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단 대신에 조건은 앞자리가 양원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 앞자리가 양원으로 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쭉 캔들이 올라오면 2953 공격적인 자리죠. 그리고 2959 예, 보수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에 맞게끔 해서 예, 매도를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목균형표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평선이나 볼린저 밴드에서 찾을 수 없는 자리들을 예,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찾을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앞자리가 방향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걸 앞자리라고 합니다. 이 앞자리가 방향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예,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나스닥 짧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짧게. 오, 지금 네. 나오고 있죠? 네, 20틱 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장 앞두고서 20틱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수익이 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공부방에서는 아직 무패입니다. 예, 연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여기 62평선, 아니 전환선 또는 120평선 이 정도까지 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장 보고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2,953달러나 2,959달러 선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도, 지금 이 선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일목균형표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개장 이후의 전략 저희가 살펴드려야겠죠. 개장 이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각 상품별로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나스닥 선물 60택 정도 지금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근데 보수적인 자리에서는 네. 더 났습니다. 오, 네, 100틱 이상 났습니다. 잠깐 차트 볼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117 여기서는 예, 여기죠. 여기서는 요 정도를 찍었고 예, 보수적으로 보는 자리 128에서는 여기 밑단까지 차트 기준선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가 찍었습니다. 그럼 대충 한 100틱 넘게 나온 거니까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하신다 그러면 예, 좀 자리를 봐야 되겠죠. 지금 초반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자리가 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절을 못한다 그러면 본장 한 5분 10분 뒤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다시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가 유효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마무리할래. 예,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공격적인 자리가 된 거고요. 100자리죠. 100자리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예, 그럼 이 자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90 예, 매수요 이제는 매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마무리하려다. 그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수익 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들으신 것처럼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후에도 실시간 대응하는 법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최근에 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좀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아,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래도 네. 좀 있으면 이제 코인 투자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아, 네. 네. 아직까지는 실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을 먹고 사는데 네.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 한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한다 안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내려놨죠. 내려놨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뭐 얼마 아까 보여드렸죠.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한다 막 이러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올해 한번 하긴 하는 거야? 이제 그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일단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다들 맞춰서 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나스닥이나 미증시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좌절, 포기로 막 한때 또 뭐 밑으로 급락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죠?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한번 하니 안 하니? 예, 지금 또 이슈가 바뀌었죠. 금리 인하는 뒷전이고 관세죠. 지금은 또. 그러니까 시장은 참 되게 변덕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그럼 더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뭐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두루두루 보고 있는 관계로 코인은 미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코인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증시, 미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코인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미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러셀 2000하고 맞물려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러셀 2000이요. 소형주 맞물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 잘 모르겠고 비교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하고 상관관계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또 안 맞춰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투자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투자보다는 좀 투기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없는 회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투기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인을 산다고 뭐 배당금을 주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코인을 우린 자산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골드가 여러분들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무거운 골드가 왜 자산이 됐겠습니까? 그나마 희귀했고 은도 있잖아요. 그나마 희귀했고 그리고 모두가 금에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이미 ETF가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자산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안 죽는다고 해서 뭐 50%막 이렇게 막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뭐 50% 60%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2년에 한 번씩 50% 이상 폭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 폭락은 정당하고 비트코인 폭락은 아닌 겁니까? 똑같아요, 자산은. 네, 테슬라는 그나마 우리가 뭐 매출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코인은 사람 심리가 대부분 작동하는 거니까 일단 전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올해 가을까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정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5천? 제가 간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좀 갈 때 된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0일, 2달 됐나? 2달 동안 지금 너무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죠. 가격을 흔들어 가지고 떨궈내는 방법. 그러니까 비스켓을 터는 거죠. 털어서 떨어내는 방법. 그리고 비스켓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빼는 거. 지금 그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막 사람들 붙었다 떨어졌다 했으니까 이제 좀 갈 것 같은데 네,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해외 선물로 말씀드리죠. 해외 선물로 돈 벌고 코인에 묻어두시고 그게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해선이 짱입니다, 진짜. 네, 주식은 3일 걸리죠. 이틀 걸리죠. 돈 빼는데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코인은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든 비싸면 있는데 이거 24시간 들어갑니다. 365일. 여러분들 그 감당 되실 것 같아요? 해봤는데 그 참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막 와요. 내 보유 자산이 얼마 상승했네, 뭐 하락했네. 잠 안 옵니다, 처음에. 근데 해외 선물은 어떻죠? 주말 쉬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가족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잠깐 팁을 드리면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15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윤곽이 나와요. 근데 1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없죠? 이게 뭐죠?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방향을 어떻게 되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슬. 그렇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전 이제 이 라인을 뚫게 되면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죠. 1시간 봉으로. 네, 그러면 지금 중심까지도 지금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럼 이번에 뚫어버리면 이제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10만 달러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점은 이건 좀 다릅니다. 추세선 그으시고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추세선 그으시는 건 뭐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 하방, 양방향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을까지, 현재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가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미국 증시의 상승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는 코인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고 코인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력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큰 어떤 손들이 매집하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집하는 지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스닥 또 수익 났습니다. 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90에서 차트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 090에서 수익 났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갔죠? 그래서 핑퐁 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이건 다 과학적인 원리예요. 제가 찍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알려드리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눈을 막 떠가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차트 배우시고 또 수익 더 잘 내시고 싶으시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 자리가 090입니다. 이 자리 정확하게 090.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방에서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큰 손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세력 아닙니다. 나스닥에서 세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나스닥이 하루 거래대금 200조가 300조가 넘어가는데 엔비디아가 4, 50조를 차지하는데 아니 그렇게 돈 많은 그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테슬라 하나 공매도 쳐가지고 테슬라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이제 빅세븐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 회사를 공매도 치다가 날아간 헤지펀드 회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용기로 지금 나스닥 여기서 세력이 와가지고 아래로 흔들고 불가능합니다. 본장에서는 불가능해요. 회사 오늘 상한을 걸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단지 하나 올라가는 데다가 시장가로 매수를 때려가지고 더 위로 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핸들링하고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그나마 본장에서는 제일 공정한 게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심리를 파악하는 게 이평선이고 보누저밴드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BII라고 해서 이게 공부방에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큰 손들 이게 세력이 아니라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우리처럼 퐁당퐁당 돌멩이 안 던지죠. 살 때 그냥 왕창 사고 팔 때 왕창 팝니다. 네, 기관들도 선물 옵션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포지션,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BII라는 지표입니다. 보도록 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 다 드렸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MACD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MACD 훌륭한 지표죠. 보조 지표의 왕입니다. MACD가 빨간 선이 MACD, 파란 선이 시그널. 그런데 1번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잘 맞아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면 이거 나스닥입니다. 내려가면 MACD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2번 구간에 가는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싸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얘 왜 내려가지? 얘 올라가는데 왜 내려가지? 이겁니다. 얘 올라가는데 왜 내려가지? 이거죠.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이게 잘만 사용하면 최꼭지점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최하단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내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영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형광 녹색으로 된 게 방금 설명드린 BI입니다. 이거 약자예요. 네, 키움증권이든 어디든 BII 치면 안 나옵니다. 보스티안 정도는 쳐줘야 나옵니다. 이게 만든 사람이고 거래량과 주가 등을 종합해서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보조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조지표 이평선이든 아니면 MACD든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대부분 다 후행성입니다. 아니 후행성이 덜하냐 덜하냐. 그 보조지표들은 다 이평선의 후행성을 일정 부분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근데 BII는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행성인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동행성 실시간. 그러면 뭐가 또 생각이 나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거래량이 왕창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지만 왕창 매도가 들어오면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춤을 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조금 멀리서 훈수듯이 보셔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가까이서 확대해가지고 막 우리 그거 하잖아요. 여기 봉에 닿는지 안 닿는지 여기서 닿는지 안 닿는지 확대해가지고 보잖아요. 분봉 막 지지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면 낭패를 보고 예민하고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셔야 이게 보입니다. 여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있다고 해서 다 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들쑥날쑥해도 큰 그림에서 보면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예, 근데 MACD는 여기에서 다이버런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이버런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깔아 놓는다면 이 BI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굳이 다이버런스를 대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데는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매도 주문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매도량이 더 많다는 얘기. 예, 그걸 접목하시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다음 차트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나와서 좋은데 이거는 확실하죠. 올라가는데 MAC는 내려가죠. 근데 뭐죠? BII는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다이버런스를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이버런스는 이거 다이버런스 떴다고 다이버런스를 치는 게 아닙니다. 다이버런스 치는 방법은 성공하는 방법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에 공개 방송 오시면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다이버런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조 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보조 지표 칸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서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버런스가 나온 거를 내 딴엔 배웠다고 여기서 매도를 치면 낭패를 보는 거죠. 이제 계속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매도. 근데 물렸으니까 계속 매도를 칠 겁니다. 하지만 BII가 같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절대 올라가고 있다면 매도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수 두듯이 보시면 되는 거고 허생 차트에도 이게 달려 있습니다. MACD하고 같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다이버런스가 진짜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린 ADX에서 한 번 더 걸읍니다.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 다이버런스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이버런스 얘기가 나오면 제가 BII하고 ADX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시간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모든 보조지표에 대한 거래는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나가면 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면 다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쌍바닥 쌍봉 나오고 거기서 볼린점에서 상단 맞고 하단 맞고 나오고 거기서 추세 나오고 그럼 보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이걸 좀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할 건지 매도 쪽으로 배팅을 할 건지 거기서 여러분들 마우스에 땀 나가지고 땀 질질 흘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항생장 시작이죠. 오후 11시 월요일은 그 미장이 조기 종료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팁, 유용한 강의, 교육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 오시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고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같이 매매도 하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그 공부도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으신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BII 지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론은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실시간 또 대응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